네, 내년도 유망 업종 섹터 중 2차 전지와 수소 집중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이사 자리해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올해 조정장에서도 2차 전지 유난히 잘 갔어요. 내년에 이 유망 섹터 종목 가운데 하나로 2차 전지를 제일 먼저 우선으로 꼽았는데 내년에도 괜찮을까요? 일단 우리나라 업체들한테는 예. 내년에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IRA 때문에 미국의 전기차 시장이 이제 제대로 된 성장을 시작을 하거든요. 예. 그동안 이제 우리는 유럽의 성장으로만 주목을 좀 받았었고요. 유럽이나 중국에 비해서 미국 시장은 상당히 좀 성장이 뒤처졌는데 내년부터 이제 전기차에 대한 대당 7,500불의 보조금이 이제 지급이 되게 되죠. 그러면서 중국, 유럽에 비해서 성장 속도가 내년부터 미국이 2배 정도 높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예. 우리 업체들은 이미 이제 미국 시장을 선점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IRA가 중국을 사실은 막겠다 이런 제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업체들한테는 특히 배터리 관련주들한테는 혜택이 좀 크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요 2차 전지 하면은 이 다양한 투자 포인트가 있어요. 미국, 유럽, 말씀하신 IRA, 핵심 광물부터 다양하게 있는데 이 가운데 좀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을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시장이 이제는 어느 정도 커졌거든요. 커졌기 때문에 이제 좀 더 세밀하게 관찰을 해야 되는데요. 내년도에는 2차 전지에서 가장 큰 테마는 원통형 배터리입니다. 예. 네, 그동안 이제 원통형 배터리가 테슬라 때문에 주목은 받았지만 볼륨이 전기차 시장에서 그렇게 아주 큰 폭으로 성장을 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내년도에는 일단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이라는 게 들어오는데 예. 사이버 트럭 자체가 지금 사전 예약 대수만 해도 150만 대 정도 되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일단 공급 체인이 굉장히 빠듯해질 것 같고요. 그 이외에 리비안도 내년도에 생산 물량이 대폭 늘어나죠. 2배 이상 예. 늘어날 것으로 보고요. 나머지 볼보라든지 빈페스트라든지 새로운 전기차 회사들이 원통형을 채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BMW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국내 셀 메이커들도 가장 앞서 있기 때문에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제조 라인들을 지금 빠르게 구축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예. 그것과 관련된 소재 부품들의 움직임들이 굉장히 활발해질 예정입니다. 예, 원통형 배터리 쪽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사님이 아까 가장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 2차 전지 관련해서 IRA에 가장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2차 전지 핵심 소재 산업의 강국이기는 하지만 이 핵심 소재의 원료 같은 게 이제 대부분 이제 대외 의존도가 심각하잖아요. 이에 따른 좀 리스크는 없을까요? 완전히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중국의 의존을 빨리 떼야 되는데, 근데 이제 미국도 그걸 알기 때문에 IRA 안에서도 바로 100%가 아니고 이제 초기 년도 소재 부품을 나눠서 예. 점진적으로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정도의 타겟은 우리가 이제 충분히 지킬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미 셀 업체를 비롯해서 많은 업체들이 이제 IRA 조건을 충족하는 곳에서 소재나 부품을 조달하기 위해서 계약을 맺거나 지금 굉장히 서칭을 빠르게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은 아주 그렇게 큰 제약은 아닐 것이라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가장 유망 섹터가 2차 전지인 만큼 이 다양하게 증권사에서 2차 전지 기업들 목표가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이사님이 가장 주목하는 2차 전지주 어디가 있을까요?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원통형 배터리라는 개념에서 보면 지금 예. 이제 배터리 회사들이 소재 부품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재평가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예. 이미 시가총액도 많이 높아져서 이제부터는 조금 될 수 있으면 밸류에이션이 낮고 또는 신규로 배터리 산업에 진입하는 업체 이런 회사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예. 저희들이 그동안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동국산업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동국산업은 원래 자동차용 냉연강판 업체라서 예. 가치주의 개념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최근에 공시를 했죠. 여러분 공시 한번 찾아보시면 예. 니켈 도금 강판이라는 사업을 이제 진출한다고 공시를 했는데요. 투자 금액도 큽니다. 시총이 2천억대인데 예. 880억 정도의 투자를 하니까요. 이게 이제 원통형 배터리의 케이스를 만드는 소재입니다. 니켈 도금 강판이. 국내는 TCC 스틸이라는 회사가 이제 독점을 하고 있는데요. 예. 워낙 이제 이 수요가 빠르게 늘다 보니까 배터리 셀 메이커들도 이제 한 회사 가지고는 안 되고요. 2원화, 3원화 하는 작업을 거치게 되는데 지금 이제 그런 초기에 이 회사가 투자를 결정했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고요. 국내 셀 메이커들하고 지금 얘기를 어느 정도 한 상태에서 시장에 이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한 2년 후 정도부터는 이제 매출액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고요. 예. 1단계가 8만 톤 정도 신설을 하게 되는데 그게 다 풀로 가동이 되면 1년에 2천억이 넘습니다. 매출액이. 그러니까 동국산업의 개별 기준 매출액이 3천억대 수준이다 보니까 예. 배터리 하나만 소재 하나만 가지고도 본업을 능가하는 이익 면에서는 그런 예. 이제 회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 동국산업은 뭐 그 좀 길게 보시고 예. 한 1년 반 이 정도 투자하시면 충분히 그 수익을 많이 누릴 수 있을 정도로 PBR이 지금 0.5배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안 하다가 하는 종목들, 밸류에이션이 매우 낮은 종목들 이런 종목으로 사시면 장이 조금 흔들린다 하더라도 좀 길게 투자할 수 있지 않나 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2차 전지 기업들 가운데 이 원통형 배터리 관련된 동국산업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 2차 전지 이어서 좀 수소 쪽도 여쭤보도록 할게요. 뭐 미국과 유럽 이제 수소 산업 이제 확대되고 있고, 뭐 우리나라도 이제 내년부터 이 청정 수소 사용 뭐 의무화하면서 뭐 다양하게 이제 지원책 나오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수소 산업 성장 관련해서 이제 구체화되고 있는 모습이기는 한데, 뭐 내년 수소 산업이 이제 전환점 될 거다. 뭐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정말 수소주 지금 좀 주목해봐도 될까요? 수소가 그동안 지난 1년 동안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 과거 우리 정부에서는 우리나라만 사실은 수소를 집중 투자를 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지속 가능할지, 뭐 정권이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될지 이제 예. 이런 혼란 상황들 때문에 지난 한 1년 가까이 수소 관련주들이 국내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빠졌거든요. 예. 근데 이제는 수소가 우리 스토리가 아니고 미국, 유럽, 중국 스토리가 돼버렸어요. 예. 굉장히 많은 투자가 이제 벌써 일어나고 있고요. 유럽은 러시아로부터 에너지 의존도를 탈피하기 위해서 수소 생산을 대폭 늘립니다. 원래 예. 계획했던 것보다 2030년 기준으로 2배 늘리게 되고요. 예. 또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수소 인프라 확충을 좀 빨리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수소차 충전소에 대해서도 예. 기존 계획보다 2년 이상을 앞당겼고요. 그리고 거리도 원래 매 주요도로 150km마다 하기로 했었는데 예. 이번에 100km로 앞당겼어요. 미국 같은 케이스는 IRA 안에 수소 생산과 관련된 대규모 보조금이 포함되어 예. 있습니다. 킬로그램당 3달러를 주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따지면은 정부에서 수소 생산에 대해서 반을 보조금을 주는 예. 혜택이죠. 그래서 뭐 내년부터 또 미국의 수소 허브에 대한 이 투자가 미국 예. 정부의 예산 투자가 집중되거든요. 그리고 중국은 정부가 수소 로드맵을 발표하고 난 이후로 각 성들이 수소 연료전지, 수소차 이런 데 대한 투자를 지금 예. 굉장히 급속도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 정부하고 지금하고 아주 다른 것은 예. 이 수소에 관련된 투자가 우리의 스토리가 아니고 글로벌 스토리가 글로벌 됐다는 스토리이기 거죠. 때문에. 거기에 이제 국내도 정권이 바뀌긴 했지만 지금 현 정부도 수소에 대한 투자를 본격적으로 하겠다. 예. 오히려 더 하겠다. 그리고 기업들을 위해서 하겠다. 예. 우리나라에서 시장을 만들어서 해외로 이제 1등 기업을 만들겠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하고 있어서 국내 수소 관련주들한테는 오히려 조금 더 상황이 좋아진 거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예. 뭐 사실 이 수소 관련해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작년에 이제 계속 돼 오다가 뭐 실제로 제가 이제 취재 나가서 하다 보면은 이제 일반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이제 수소차를 이용을 해서 이제 수소 충전소를 이용하는 게 가장 많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많이 확충이 안 됐더라고요. 전기차에 비해서. 그래서 여전히 이제 수소차에 대해서도 조금 일반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좀 미심쩍어하는 부분이 있긴 한데, 그래도 뭐 글로벌 트렌드이기 때문에 좀 기대해 볼 만하다. 그래도 이렇게 말씀 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수소는 차고 연료지구를 떠나서 탄소 중립으로 가는 데서 반드시 필요한 에너지원입니다. 예. 전 세계 에너지원의 10에서 한 20% 정도는 수소를 이용해서 뭐 다양하게 써야지 탄소 중립이 가능한 예. 시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길게 보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예. 판단을 합니다. 예, 그렇다면은 뭐 올해 이제 이 수도법 개정안 이제 발의되고 이제 시행이 되는데, 뭐 추가적으로 모멘텀이 될 만한 요소 또 추가적으로 체크를 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내년도에 유럽과 미국에서의 이제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돈이 풀리면서 예.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수주로 이어지게 될 것이거든요. 예. 해외 기업들의 그런 모멘텀을 잘 보면 우리 기업들도 거기에 일부가 포함이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수소주 가운데 그래도 가장 탑픽으로 꼽으시는 게 있다면 어떤 걸 말씀 주시겠어요? 두 종목입니다. 첫 번째는 뭐 대표주죠. 두산 피어셀입니다. 수소 연료전지 발전을 국내에서 하고 있는데 예. 최근에 이 회사가 중국에서 수주를 받았습니다. 예. 받아서 중국에도 이제 JV를 통해서 진출하게 돼 있고 그거는 중국 정부의 어떤 정책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예. 시장을 이제 확대한다. 중국 쪽으로 그런 면이 있어서 두산 피어셀은 좀 주목을 하셔야 되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소재주입니다. 수소든 배터리든 모든 산업이 움직일 때 가장 중요한 핵심 종목은 소재 관련 업체거든요. 예. 그래서 상하프론테크는 이제 현대차의 수소차에 들어가는 멤브레인이라는 걸 생산하는데 예. 올해 조금 납품이 되긴 했었는데요. 올해 이제 현대차가 수소차의 중심을 승용에서 상용차로 바꿨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납품이 되다가 조금 지금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정부의 정책이 상용차 위주로 가게 되면서 상하프론테크는 계속 지금 현대차의 상용차 개발을 위해서 예. 계속 R&D 제품들을 주고 있거든요, 멤브레인을. 예. 그래서 조금 기다리시면 상하프론테크에 대한 수소차 멤브레인에 대한 이슈도 계속 좋아질 거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수소가 제일 먼저 투자가 되는 것이 수소 생산하는 겁니다. 수소 생산. 수소를 생산하는데 예. 수전의 장치라는 것이 들어가는데 이 수전의 장치의 가장 핵심 소재가 멤브레인이에요. 네, 그래서 상하프론테크는 사실은 생산과 맨 마지막 수요단까지도 다 커버할 수 있는 소재이기 때문에 예. 중장기적으로 저희는 계속 좋게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뭐 수소주 가운데 관련된 좀 탑픽을 이제 두산 퓨어셀하고 상하프로테크 꼽아주셨는데 아까 2차 전지주 꼽아주셨을 때는 워낙 이 PBR 0.5배, 뭐 동국산업이 낮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네. 이제 좀 수소주가 이제 뭐 다른 거에 비해서 높은 밸류에이션이 부담이 돼서 그래도 좀 옥석가리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이 오늘 말씀해주신 이 두 종목은 그래도 괜찮은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수소주는 이게 해외도 그렇고 국내도 예. 그렇고 밸류에이션이 다 높습니다. 높은데 이제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탄소 중립의 시대로 가기 위한 수소의 위상은 이거는 확실하거든요. 네, 그래서 해외도 뭐 플러그 파워라든지 큰 대형 회사들 보면 이 흑자가 하나도 나지 않는데도 예. 밸류에이션이 뭐 10조도 넘고 막 이렇잖아요. 그래서 다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것인데 그동안 이제 우리 특히 관련주들은 주가들이 또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예. 오히려 내년도를 놓고 보면 상당히 조금 상승할 여력이 좀 많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예, 오늘은 내년도 유망 섹터 업종 가운데 2차 전지와 수소주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한병환 유진투자증권 이사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